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은 먼 듯 하면서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죽음은 예견할 수 없기에 멀쩡히 숨쉬며 살아가다가도 두렵기도 하고 죽음으로 끝맺으면서 온전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죽은 이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삶과 죽음, 그 사이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대대로 장례지도사 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직업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였어요. 저도 그랬지만 남편은 시아버님의 직업을 꽤나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저에겐 늘 시아버님이 무직이시고 집에 계신다고만 둘러댔었거든요. 나이대가 있으시니 당연히 현역에서 은퇴하고 쉬시는가 보다 했어요. 이전에는 그저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사업을 하셨던 건지 시댁은 꽤나 고급 주택이었고 씀씀이는 검소했지만 누가 봐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라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신 그런 시아버님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남편은 시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 그리고 울며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듣고 알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직업이 죽은 자를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을 달래드리는 일임을 말입니다. 그제야 남편이 들려주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말이에요. 저도 장례식에 다녀본 적도 있고 결혼 전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던지라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더라고요. 식을 치르는 것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염하고 대렴하신다는 이야기에 조금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을 처음 상견례 때 뵈었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었거든요. 정말 그 손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죽은 이들을 만져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만지실 걸 생각하니 괜히 아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제 손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윗 선대 할아버님 때부터 하던 거라서 시아버님이 이어받아서 하시는 건데 남편은 절대로 대를 이어서 장례 지도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꽤나 갈등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 때는 집을 나가서 한참을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고 그 덕에 경찰서에 잡혀온 남편을 시아버님께서는 마지못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다고요. 대를 잇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땐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일반 샐러리맨 수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지 못해요. 대출도 많이 못 받고요. 그래서 그리 꺼려하면서도 시댁으로 들어와 살았던 겁니다. 돈 앞에 장사 있나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월급엔 귀천이 있더라고요. 남편 말을 다 듣고 나니 떠올랐어요. 한 번씩 시아버님께서 길게 외출을 하고 들어오실 때 심하게 알코올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약주를 하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들게 죽은 이를 보내드리고 온 것일 줄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신성한 일이다 라고 치부하고 싶은데 그 냄새가 다시 날 때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계속 꺼림칙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와 아이까지 넷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이가 시아버님을 너무 잘 따라서 늘 옆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 입에 밥풀이 묻어서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님이 밥풀을 떼어주셨는데 계속 시아버님 손길에 제 눈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보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절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왜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보았냐면서 말이에요.
뭔가 기분 나쁜 표정이었다고요. 전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던 거다 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 또한 시아버님을 색안경 끼고 보는 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말이죠. 사실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어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들어만 주었어요. 그 찰나에 괜히 아이에게 닿는 시아버님의 손길이 싫었거든요. 아무리 지워내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장례 과정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돌아가신 분께 예의를 차리는 거라고는 하지만 본인 가족한테도 그러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시체를 닦고 옷을 입혀준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말하기도 불편하고 결국 친정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요즘 제 복잡한 심정을 말이죠.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 하던 날 저나 남편이나 엄마가 안 계시니 두 분이서 따로 술자리를 가지셨거든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친정 아버지께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되려 야단을 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럴까 봐서 말 안 한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딸,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순 있는데 이 아빠도 머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 일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되려 나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네가 내 딸이니까 그런 나쁜 생각 금방 접을 거라고 생각해. 나쁜 일도 아닌데 그때 사돈 어르신이 꼭 죄인처럼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다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 친정 아버지께 시아버님께서 거의 석고대죄를 하듯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슨 큰 잘못인 것인 양 말이죠. 그러니 제게 시아버님께 잘해드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짐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죠. 시아버님께서 망자를 보내드린 그 돈으로 제가 이렇게 편히 먹고 살고 있기도 하니 말입니다.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은 아파트 전세금 모으랴 집 장만하고 생활비 하느라 빠듯한데 전 일도 쉬고 아이만 키우면서 시아버님이 모아놓으신 그 돈을 쓰고 있거든요. 매달 시아버님께서 살림할 돈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잠시 호강에 겨워 눈이 멀었던 건지 시아버님을 소름 끼쳐하고 무서워했던 게 죄송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다시금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본인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보자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과 아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원래도 시아버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아이의 시덥잖은 자잘한 말들도 일일이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그날도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 지도사니까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잘 알겠네? 궁금하니까 더 크기 전에 알려주면 안 돼? 엄마 말로는 내가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 선수 하면 된다는데 나 사실 축구는 잘 못해. 오늘도 선생님한테 제대로 못 찬다고 혼났어. 난 못하는 것 같아. 시아버님 직업은 또 어디서 들은 건지 대놓고 물어보면서도 장례 지도사의 뜻을 몰라 다른 관점으로 물어보는데 시아버님은 웃으시면서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도 찰떡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례지도사인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꼭 매번 잘할 수는 없어. 못하기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선생님이 못한다고 혼내시면 풀 죽지 말고 왜 어느 부분을 못했는지 꼭 물어라. 그래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축구 선수 하다가 정말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돼. 걱정 말아라.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위안이 되었어요. 저런 어른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가치가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님과 아이의 대화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망자에 가는 시간에도 다 때가 있는 건지
겨울이 다가오고 시아버님은 얼굴을 뵙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지셨습니다. 원래도 아름아름 아는 분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소문이 아예 동네에 퍼지게 되면서 장래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워낙 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 상복을 입고 출입을 하니 눈에 많이 띄기는 했을 겁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셔서 외출하시고 오래간 집에 안 들어오시는 일이 잦았고 이전보다도 심하게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풍겼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오래간 목욕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 목욕 시간도 점점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복의 무리들이 자꾸 드나드는 저희 집을 보던 동네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동네의 소문도 점점 이상하게 늘어갔죠. 어느 날은 아이와 마트에서 과자를 사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저 수다를 떠시나 보다 했는데 간간히 들리는 말들이 시아버님 이야기 같았어요. 꼭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과 안면이 어느 정도 있으신 빨간 대문집 아주머니가 시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잘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 파란 대문 아저씨 장이 사람서? 그렇게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 그 집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나 궁금해서 엊그제 나오시던 분한테 물어봤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 위례하러 온 거라는 거 있지? 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입소문이 났을까? 뭐 시체에다가 금가루라도 칠해주나? 옛날 왕들 하듯이? 무슨 시아버님이 죽은 사람들 상대로 큰 장사라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용기 내 다가가 따졌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희 아버님 좋은 일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도 마음 힘드신 분들 붙들고 물어보기까지 하시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머니 정말 천박하게 그지없네요.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 아이 손을 잡고는 도망치듯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제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원래 소심해서 그런 말 잘 못하고 따지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빠르게 걷다가 숨이 찬다는 아이의 말에 뒤늦게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은 사람 목욕시키는 사람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려도 조금씩 알려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었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아이는 제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잘못되어 점점 아이를 이상한 할아버지와 살고 있고 같이 그 일을 한다는 듯이 치부되어서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예전 같지 않거든요. 부모 직업을 나누어서 친해지기도 하고 집이 어디 사느냐 해서 어디라고 말하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조차도 판단하고 그래요. 얼마나 영악하다고요. 아이는 순수하게 멋진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게 결국은 아이 친구들의 부모들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서 전 몇 차례씩 더 아이의 학교에 방문해서 할 필요도 없는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까지도 동행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 친구의 부모들은 참으로 무식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저희 아이보다도 장례 지도사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시체 만진 손으로 당연히 제 아이도 만졌을 텐데 그런 제 아이가 친구들과 접촉해도 되는 거냐면서 말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찝찝하다고 전학 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면서 남편이 설명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아버님이 하는 것뿐이니 너무 곡해해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까지도 가세해서 설명하고 사정을 하는데 전 왜 그렇게까지 시아버님의 직업을 저희가 사정해야 하는 일인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직업이 남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거 안 하면 대체 그 위로운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설명조차도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이어서 그 뒤로도 은근히 제 아이를 생일 파티에 초대 안 한다던가 축구 교실 및 다른 행사에서 제외시킨다던가 별 꼴값들을 다 떨어댔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는 제게 전학 보내달라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식한 이들과 함께하느니 바로 다음 날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시아버님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 가진 부모에게는 정말 초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지 밤중에 우연히 아이의 방에서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 방문이 열려있길래 닫아주려는데 시아버님이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가, 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뭐가 어찌되었던 미안해. 내가 죽은 사람 가는 길 열어준다는 일 하면서 이 정작 내 손주 앞길을 막고 있구나. 제 방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남편이랑 같이 울었어요. 남편도 예전에 시아버님께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마음에 장례 지도사 하기 싫다고 한참을 방황할 때 시아버님이 똑같이 해주신 말이라고 말이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식에게는 늘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환이 있으신 거였어요. 처음에 시아버님도 저희 남편처럼 죽어도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어머님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요. 그때 시어머님 뱃속에 남편이 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시아버님의 직업은 집안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반대로 그쪽 업계에서는 꽤나 대우를 받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한 차례 온 집안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시아버님께 들어오는 의뢰는 쇄도했습니다.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장례 지도사보다도 최고라면서 소문 듣고 왔다고 혀를 내두르셨어요. 특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나 힘든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넋을 기리고 싶어 하셨는데 그 소망을 시아버님께서 정말 잘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 맡기면 돌아가신 분께서 마음 편히 가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전 단순한 호기심에서 점점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영업 비밀 말이죠. 거의 시아버님 혼자 일하시고 정작 장례할 때는 딱 2분 정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외에 장례식장 손님을 받거나 부수적인 건 시아버님도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시고요. 제가 물어도 시아버님은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보내드리는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거라서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없다고요. 남편은 대를 이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의외로 저희 아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분들의 일기를 써주는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에게 그 일기를 전해준다고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는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의뢰받은 장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시아버님은 밤에 외출을 자주 하셨습니다. 걱정이 됐는지 남편이 동행하자면서 시아버님을 여러 번 따라 나섰어요. 돌아와서는 제가 궁금해서 물으니 그저 사진만 찍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달 사진을 찍거나 지하철 안 텅 빈 사진을 찍고 작은 슈퍼 앞을 찍거나 쓸데없는 사진들만 잔뜩 찍는다고 말이죠. 낮에는 일을 하시니까 늦은 취미로 밤에 사진 찍는 걸 하시는 건가 싶더랍니다. 그래서 남편 말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다른 때와 다르게 일주일간 밤행을 하시던 시아버님은 그분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밤마다 나가셨던 건 그 돌아가신 분의 평소 행적이 늘 밤이었고
외로운 그 길을 다물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아들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장례식이 진행 중인 곳을 보게 되었어요. 장례식에서는 시아버님이 따로 하시는 일이 없고 물건만 전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여타 다른 장례식장과는 별반 다름이 없었으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망자의 이름을 뜨는 화면에서 사진들이 여러 장 띄워졌습니다. 밤마다 시아버님이 찍은 사진들이 말이죠. 그 사진들의 이름은 걸어온 길이라고 적혀 있었고 장례식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 시아버님께서 죽은 이의 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말해주었던 그 일기 말이에요. 죽은 이들이 정말 적은 일기가 아니라 시아버님께서 죽은 이가 걸었던 출퇴근길, 자주 들르던 곳, 그리고 그들의 회사, 집을 거닐면서 느낀 것들을 적은 것이었어요. 그날 돌아가신 분은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죽은 이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했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가족들은 거의 없고 같이 일했던 동종업계 지인과 술에 취한 그녀의 애인뿐이었죠. 그들도 알고 있는 익숙한 거리와 일했던 곳의 사진들이 모두 지나가고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던 그녀의 본가 사진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마지막 사진에 오열을 했어요. 그 본가의 대문에는 서성이지 말고 들어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말로는 내치고 부끄러운 자식이었을진 몰라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던 거겠죠. 어떤 사인으로 돌아가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우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음을 그 조용했던 장례식장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자의 쓸쓸한 외로움을 시아버님께서 한 번 더 달래주셨고요. 시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적은 망자의 일기를 유족들에게 전하고는 자리를 나오셨고 같이 따라 나온 아이는 시아버님께 엄지를 척 보이더니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뿌듯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교육이란 게 따로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고 산 교육을 해주시니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비록 교육장이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장례식장일지라도 말입니다. 입구에 서 있는 절 발견하시고는 시아버님께서 아이를 잡은 손 말고 다른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처럼 역시나 손이 따뜻하셨어요. 제게 손이 너무 차다시면서 더 감싸 잡아주시고는 어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따뜻했던 집에 가는 길이 또 있을지 싶었어요. 갈 때까지 놓지 않았던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쯤부터 시아버님께서는 일을 줄이셨어요. 아무리 친한 분의 위례가 들어와도 미루시거나 다른 곳을 소개하셨습니다. 점점 일을 하기가 체력적으로 어려우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원래 하던 일을 방식을 바꿀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망자의 사진이나 일기를 써달라고 말이죠. 불평하며 단칼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아버님의 약한 모습에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하시는 걸 봐와서 돌아가신 분을 직접 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족을 만나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 시아버님의 큰 계획이셨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건지 남편은 시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올 때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청 울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유를 묻자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진 모르겠지만 시아버님께서 주소를 주시며 찍어 오라고 한 곳들을 보다 보니 그들의 일상이 너무 외롭고 슬퍼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찍다 보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나 그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무래도. 결국은 죽음 자체가 재앙이고 생이 끝나는 비극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며칠 도와드리다가 못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출근해서 일할 시간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만 나고 좋은 의미로 여기고 시아버님 일을 이어받아서 시작해야 하겠다고 말이에요.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결정했지만 저도 모르게 감지하고 있었던 건지 그저 잘했다라고만 말하고는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뜻 없이 일만 하는 것보다는 시아버님의 일이 더 뜻깊다는 걸 느낀 듯 했어요. 아들도 그런 남편을 응원해주고는 좋은 선택을 했다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께서 반기실 줄 알았는데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나는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내 대에서 끝낼 생각이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 접어라. 이미 회사를 간둔 건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일 찾아보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 전문 업체에서 장례를 맡아서 하는 세상이다. 개인 업체는 어려워. 시아버님 말씀대로 시대가 워낙 달라지기도 했고 좋은 상조회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장례를 도와주신 분들이 대대손손 자연스럽게 의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을 놓쳐서 아깝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분들은 시아버님의 장례 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거겠죠. 남편 또한 그걸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남편은 시아버님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더 젊으니 요즘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기도 하고 뒤떨어지지 않을 테니 다시 잘 알려달라고 공손히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덩달아 시아버님께 지난날 부끄럽게 생각했던 마음이나 태도들을 반성하며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2달간 저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원래 술을 전혀 입에 안 대시는 분이신데 시어머님의 제사가 있던 날 밖에 잠시 나갔다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잔뜩 취해서는 비틀대고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을 소파에 앉히고 전 꿀물을 내왔죠. 시아버님은 남편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녀석아,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 그렇다고 남에게 깎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땐 어찌하겠느냐.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깎아야겠지. 네 엄마 보낼 때 내가 그랬다. 너무 힘들었어. 다른 곳에 맡기려고도 했는데 안 되겠더라. 잘 아니까 남이 할 생각을 하니 더 못 맡겨. 이 일을 하면 너한테도 그런 일이 꼭 생길 거다. 무조건. 일이 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힘들까봐 난 겁난다. 꼬인 발음으로 한참을 돌려 말씀하셨지만 누가 들어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보내드렸거든요. 연부터 장례식까지 원래 같으면 금방 끝날 의식들이 시어머님 때는 몇 주간 넘도록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 얼굴만 쳐다봐도 시아버님이 힘들어하셨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아버님께서 처음으로 본인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셨던 게 그때가 아닐지 말이에요.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남편의 장례를 맡아서 한다라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아버님 말씀대로 어떤 과정인지 훤히 아는데 아무리 전문인이어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 또한 어렵겠죠.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도돌이표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는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남편은 들어도 기억도 못하실 시아버님께 반복해서 괜찮다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1년을 남편의 시아버님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남들은 천대하고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굉장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몸을 대하고 온 날에는 남편에게도 그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전 따로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아버님의 권유로 그런 날에는 남편은 저와 따로 방을 썼습니다.
그 냄새가 빠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선 말이죠. 3년쯤 지나자 시아버님께서는 남편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순서 없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건지 당황스러우면서도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을 그렇게나 함부로 말씀하시던 그 빨간 대문집 아주머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님의 아드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시아버님께 꼭 의뢰를 하고 싶다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 아드님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아주머님과 판박이인 얼굴이기도 했고 바로 제게 그때의 일을 사과 먼저 하셨거든요. 그날의 무례함을 말입니다. 아드님 말씀으로는 그때 이미 아주머님 병이 중한 상태셨고 이래저래 상조 업체를 미리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물어볼 순 없으니 동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아버님에 대해서 떠보기도 하고 아름아름 물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대놓고 알아보면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셔서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심해지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실 쯤에 아드님께 말씀하셨답니다. 파란 대문집에서 장례 전문인이 계시니 그쪽에 맡겨달라고 잘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될 수 있으면 사과도 부탁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마지막 길이 너무 불안하셨구나, 무서우셨겠구나 하고 말이죠. 시아버님께서는 손 떼셨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분께 시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으면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말이죠.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거다 보니 시아버님께서는 저의 태도에 놀라시면서도 바로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저도 동참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동선이나 행적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저와 안 좋게 틀어지기 전까지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말은 험하게 하셔도 은근 정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먹을 것도 자주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한 번씩 아들을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실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아주머니는 본인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깔끔하게 재산도 다 정리해서 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으시고 집안 냉장고도 혹시나 음식이 남아 썩어버릴까봐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음식은 하지도 않으시고 주로 외식을 하거나 장도 보지 않으셨더군요. 그리고 가족들이 마음 아플까봐 본인 물건을 조금씩 버리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헌옷 수거함에 몇 봉의 옷들을 무더기로 버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사라도 가시나 했는데 죽음을 앞두시고 본인 물건을 정리하시는 건지는 몰랐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죽음을 앞두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계획적이셨습니다.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아주머님의 장례까지가 시아버님의 정말 마지막 일이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운영을 잘 해나갔고 따로 직원들도 더 채용하면서 전보다도 더 나은 경영을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저 월급만 받으면서 남 밑에서만 평생 일할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하면서 보고 배운 게 남다른 건 맞는지 참 멋졌어요. 아들도 남편과는 달리 그런 남편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아빠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이전처럼 아이가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둬서 그런 건지 세상이 많이 바뀐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아버님이 많이들 봐온 망자들의 완벽하고 계획적인 모습들처럼
시아버님도 모든 채비를 마치시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다정하시긴 하셔도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신데 남은 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집안 정리를 다 하셨고 저에게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여행을 길게 가면 저와 마주칠 시간이 너무 적어지니 여행 가기 전까지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같이 산책도 자주 나가고 시아버님과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꼭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픈 기색 없이 저와 자주 외출을 해주셨어요. 통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했었는데 앞으로 시아버님께서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정정하시겠구나 안심했는데 저와의 데이트 10번을 채우시고는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행 채비가 다 끝나셨던 거죠. 신기하게도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준비를 할 필요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준비는 철저하게 했을지 몰라도 남편 또한 꽤 오랜 마음 조정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정리를 끝내고 왔을 땐 피폐한 얼굴에 너무 울어서 부르터 검어진 눈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남편의 얼굴에 울면서 안아주었고 전 그런 뜻깊은 남편의 시간을 감싸주듯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래간 봐온 제 느낌은 일의 어려움의 강도를 느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슬픔을 같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만을 보내드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여태껏 쌓아온 인생과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같이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님 말씀대로 축구를 잘하고 있는 아들은 장례 지도사를 물려받진 않을 거지만 남편 대에서 끝나는 그날까지도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인생을 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가끔 광고로 비치는 상조 회사 광고들을 볼 때면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꼭 모든 걸 통달하신 듯 사셨던 아버님. 아버님은 가셨지만 아버님의 훌륭한 삶과 고인을 기리는 마음은 남편과 제가 잘 기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잘 만나셨는지요? 그렇다면 두 손 꼭 잡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